안녕하세요. 이혜광입니다. 오늘이 한국 날짜로 9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약 D-4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혼돈스럽고 좀 오리무중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인상이 좀 있는데요.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사항은 우선순위를 볼 때 이제 고물가, 물가로 생활이 어렵다. 고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불법 이민이 문제다.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극한적인 상대방 비방,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낙태 그리고 강력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좀 쏟고 있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현재 선거 운동 상황을 보면은 공화당은 트럼프 중심의 선거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취약점, 연설을 잘못한다, 기타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국경 문제, 해리스가 잘못한 거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불법 입국자 문제 연계돼서 나오는 거고, 인플레 등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해리스를 적극 이제 보호하면서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적, 독재자로 묘사하면서 공격하고 있죠. 한편 이제 오프라 윈프리 등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해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2차 토론은 해리스 측은 갖길 원하는데 트럼프가 입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지 않아서 아마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뭐 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 메인스트림 언론과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는 독재자다, 민주주의 파괴자다, 미국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다,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또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그 강력한 비방, 전술 전략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런 그 메인스트림의 언론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저 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트럼프는 무솔리나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좀 약간 식상하고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채널을 돌리곤 하는데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모든 게 이 비방하는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모든 자료가 다 동원되니까 좀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공화당은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는데 방치했다. 그러면서 수천만 불법 이민자 유치를 방조하고 인플레 등을 해가지고 경제 파탄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 논리적인 연설,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정책을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바꾼다.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민주당 측의 트럼프 공격, 전직 대통령을 독재자,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리둥절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해보면 공화당의 민주당 측 메인스트림의 트럼프 공격은 인신 공격적인 그런 성격이 큰데, 공화당의 해리스 공격은 차라리 정책적인 측면이 비교적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 대선, 미국의 대선은 그래도 인물 대결, 정책 대결,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대결, 그리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제 분위기적 성격이 있고,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축하를 했죠. 축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그건 국민이 뽑은 거니까 진 정당에서는 거기서 왈가왈부 할 게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원망을 할 수 없는 거고 축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진 걸 현실 받아들일 수밖에.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미국 상황은 약간 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매일같이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수십 개가 있는데 어느 특정 한두 개 조사로 전체 판세를 대변하는 듯한 커다란 보도는 그건 왜곡하고 가짜 언론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런데 주류 언론이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상황에서 중산층, 중도층의 표심, 판단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여론은 양자가 지금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지 있죠. 경합주.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등 이런 데서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근데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미세하게 뒷심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바꿔 말하면 민주당 측에서 온갖 그 해리스 지원을 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하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막상막하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나머지 45일 정도의 선거운동이 당연한 말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해리스를 공격하면서 유권자에게 해리스의 실체를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 같고요. 트럼프는 현재 정책 지향적인 다양한 토론 기회를 참석해서 해리스와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리스의 민주당은 모든 조직력 지지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약간은 이 해리스를 지키는 방어적인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나 경제, 물가 등에서 아무래도 수세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전통 노동자 조합의 강세를 보이니까 노동자 조합, 흑인 여성, 젊은 층 지지 확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좀 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팀스터라고 100만이 넘는 그 운전자 협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선거에는 팀스터가 공식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그렇게 지금 나와서 민주당이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팀스터의 내부적인 여론조사는 오히려 트럼프 지지 여론이 너무 높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2차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고요. 일단 그걸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9월 15일 날 암살이 실패가 됐었죠. 암살 시도가. 그런데 이게 참 좀 그런 독특한 게 동일인에 대한 암살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암살 실패가 된 것이 1912년, 1981년 테오도 루스벨트랑 레이건 각각 그렇게 암살이 된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하고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아주 집요하게 2차 암살이 트럼프에서 이루어져서 이거는 좀 뭔가 좀 미국의 분위기가 틀려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1차 때와는 다르게 바이든과 해리스의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말하기를 나를 미국의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고 바이든은 자신을 공격하기보다는 트럼프의 멸의를 겨냥할 때다. 그런 의미심장을 발언한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반격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동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이건 트럼프가 자업자득 인간운복이다. 그래서 약간은 좀 잔인한 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미국 언론이 얼마나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그렇게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사법 족쇄에는 선거 내내 초장부터 트럼프를 사법 족쇄를 걸어놓고서 자격을 무효화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했는데 트럼프가 여기까지 온 거는 결국 그 사법 족쇄가 타당하지 않았다. 그게 입증되는 건데 나가서 이 트럼프 가족 자녀들의 뉴욕주 경제활동까지 제약을 가하고 트럼프의 민사, 형사 뭐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뭐 하여튼 민형사, 사법 모든 수단을 또 동원해서 했지만은 무의에 그쳤다. 오히려 현재 상태는 뉴욕이나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기소를 추진해온 일부 해당 검사가 오히려 부패 혐의로 이제 걸려가지고 트럼프 기소의 동력을 상실하고 이게 표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ABC 주간 토론에서 해리스에게 ABC가 사전에 이제 토론의 문제지를 제공했다 그런 게 이제 뭐 밝혀졌는데요. 이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표절 커닝에 대해서 아주 진짜 속된 말로 엄격한 얄짤없는 그런 입장을 정직한 걸 우선 중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암살, 뭐 사법 족쇄, 해리스에게 사전에 토론 질문지 전달 이런 게 유권자들이 어떤 인상을 주게 될지 참 어떤 그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치 판세가 미국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변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실질적인 정책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뭐 인종적인 다양성도 있고 뭐 그런 점은 차이는 있었지만은 어떤 정치학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그저 똑같은 병에 라벨만 다른 걸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0개 주도 사실 블루 레벨 뭐 친민주, 친공화당 구분이 절대적이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럴 수도 구분을 한다면 할 수 있었지만 인물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이 변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친민주 블루의 대표적인 55명의 선거단이 걸린 대형 주인데 공화당의 레이건이 이 민주당의 주지사를 역임을 했고요. 대선 때도 당연히 이제 캘리포니아는 레이건을 지지했습니다. 역시 뉴욕주 친민주 블루 계통으로 좀 보여지죠. 여기도 레이건, 닉슨,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들은 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그렇게 아주 뭐 죽기 살기로 그렇게 뭐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었고 얼마든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건 1984년에 대선 때 레이건이 상대방인 월터 먼데일 민주당 후보를 그냥 만방으로 이겼습니다. 민주당 월터 먼데일의 고향인 미네소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워싱턴 DC 빼고는요. 그럴 정도로 그 민주당 공화당 간의 그 미국의 국기부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도 초월할 수 있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인물 여부도 상관없이 무조건 자당의 후보가 모든 수단 적대적인 그 후보가 상대방 후보는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꺾어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 풍토가 지금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 민족이 민주당에 가입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변화가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좀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의 변화가 좀 시작됐다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탈당하는 것도 케네디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었는데 요소였는데 이 주니어의 탈당은 민주당이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이제 특히 political 콜렉트니스, 정치적인 올바름을 강조했죠. 온갖 미사여법을 동원해서 인종, 성별, 뭐 장애자, 종교, 직업 뭐 이런 차별을 편견, 차별을 배격하는데 중시하는 그 정치적인 올바름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CNN 등 언론이 오바마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LGBTQ를 또 강조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점차 식상해지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보다는 정치적인 위선으로 좀 해결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 특히 틱톡의 만연으로 이게 중국의 뿌리를 둔 거죠. 소유자가 감각적인 내용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충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비논리적으로 표피적이고 즉흥적으로 사고방식을 변화무하게 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만연되고 있어서 이 미국 내 성조기가 불타는 모습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모습은 과거에는 중동 지역에서 성조기 불타는 모습 마치 미국 내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이게 근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표피적인 현상적인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만 문제를 삼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런 상황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려받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이익도 좀 도전받고 있는 게 아니냐.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국경, 불법 이민의 문제로 누구나 어떤 국가든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북한과 통일을 하는데 북한이 수천만, 2, 3천만 북한 주민들을 흡수 통일을 못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구들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북한 인구의 수천만의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건 불법 이민자가 지금 2천만이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의 그 구성원도 상당히 건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도전을 받고 있고 미국의 기본적인 국경과 사회 구성이 또 LGBTQ 등의 이런 전통적인 소수자의 권익이 오히려 역차별을 내세우면서 역차별 상으로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위축되는 그런 풍조가 되고 성전환 권장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좀 기본적인 가치관, 가정적인 가치관이 좀 도전받고 있고요. 사회주의 다 좌파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좀 사고가 좀 강조돼서 물가를 통제하는 그런 식의 개념도 좀 정치권에서 좀 벌어지고 좀 만연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지금 바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대선은 혼돈과 오리무중인데 그 앞으로 45일 정도 남은 대선 기간을 통해서 점차 이제 좀 가닥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서 본 영상이 도움이 여러분들의 방향 감각이 있는 미 대선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